안녕하십니까. IM 자료 중에서 중요한 것은 공실 현황이죠. 이번 시간에는 공실의 임대 호가 잃는 법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우상단에 스페이스, 어베일러빌리티 이런 내용이 있죠. 우상단에 로고 밑에 하나가 있죠. 그것을 한번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확대를 해보면 가격을 보통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임대면적, 전용면적을 보면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보통 사무실 이전을 담당하시는 기업 담당자님들 중에서 본인 사용 면적을 정확히 모르시는 경우에 웬만하면 기존의 계약서를 한번 살펴보시고 말씀을 주셔야 돼요. 저희 대략 200평인데요. 이렇게 그냥 얘기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전용 면적이에요? 임대 면적이에요? 하면은 그냥 200평이에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대략 진행하면 되지 않냐, 뭐 이게 꼬치꼬치 캐묻냐 하시겠지만,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제가 지금 제가 소개해드리고 있는 종로구 중구 등 CBD에 건물이 대략 150개 정도가 있는데요. 제 유튜브에 올려놓은 것도 한 그 정도 되죠. 평균적인 전용률이 한 57%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대략 2배 안 되게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정확히 계약서를 보시고 알려주는 것이 일을 좀 더 정확하게 또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7층에서 10층은 앞에 이제 평수 앞에 골뱅이를 써놨죠. 그게 이제 7층에서 10층은 조건이 같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은 가격이죠. 보증금, 임대료, 관리비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보면 느낌이 오시겠지만 이게 총액이 아니고 단가로 돼 있어요. 왜냐하면 기획 단계에서 가격을 설정할 때 애초에 이제 단가로 설정을 하거든요. 면적을 곱하면 이제 원 단위까지 나오겠죠. 총액으로 얘기하면은 이제 문제가 건물끼리 비교를 할 때 보통 저희 기업 담당자님께서 결정을 하기 전에 몇 가지 건물을 비교하지 않습니까? 비교를 할 때 이 사무실이 저 사무실보다 비싼 이유가 면적 때문인지 뭐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건물이 정말 좋아서 그런 건지 좀 서로 헷갈립니다. 총액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건물을 개발할 때부터 쭉 단가로 서로 얘기를 합니다. 물론 고객 만족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보기 불편하시다 하면은 IM 자료 요청하실 때 저는 총액으로 해주세요 하면은 총액으로 보내드립니다. 하지만 결국 고객분들께서 여러 건물을 비교하실 때 결국은 이제 단가로 전환해서 사용하실 거라고 저희는 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료는 단가로 해놓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임대료 가격 12만 원이 평균적으로 비싼 거냐? 우선 12대 쪽에, 그러니까 서울 도심이죠. 종로, 을지로 이런 쪽에 대략 80개 건물을 비교해 보면은 딱 평균입니다. 다만 이제 CBD가 넓은 지역이라서 구역별로 어떻게 되는지는 제가 별도 콘텐츠로 따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증금을 보면 대략 임대료의 10배네요. 요즘 그 정도 설정하는 곳이 많은 듯합니다. 보증금을 금액으로 안 적고 그냥 임대료의 10배 뭐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 다음은 관리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관리비가 또 하나의 임대료 같이 만만치 않죠. 저 관리비가 기본 관리비거든요. 그러니까 전기나 수도나 사용한 만큼은 또 별도로 내시는 건데 매달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그런 관리비예요. 그러다 보니까 임차인분들께서 비용 계산하실 때 또 하나의 임대료다, 임대료 2, 뭐 이렇게 느껴지시다 보니까 또 NOC라고 또 이걸 또 비교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이제 한 평당 내가 쓸 때 이제 결국 얼마를 내느냐 하는 건데 이것도 제가 별도 영상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어쨌든 비용하실 때, 비용 계산하실 때 관리비, 기본 관리비 만만치 않으니까 별도 임대료다 생각하시고 서로 비교 꼭 체크해 보셔야 한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입주 시기는 여기 이제 즉시라고 되어 있죠. 보통 즉시입니다. 보통 즉시인데 보시다 보면은 뭐 2027년 10월 예정 뭐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럼 보통 느끼시기에 많이 남았네. 좀 천천히 봐도 되겠네. 그럴 수 있는데 사실은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게 인기 많은 건물 같은 경우에는 미리 접수해야 됩니다. 저희가 이제 입주 시기를 굳이 2027년 언제, 2018년 언제라고 어, 표현을 굳이 적어 놓고 IM 자료를 만들어 놓는 게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2028년 10월 많이 남은 것 같죠. 네, 실제 사례인데 인기 있는 건물이라서 2026년 말까지 이렇게 임차 예약서를 쭉 받아가지고 그 중에서 제일 맞는 임차사를 선정하겠다고 합니다. 그런 경우도 꽤 많이 있어요. 사람도 그렇고 인기 있는 사람은 언제나 또 대안이 많죠. 건물도 그렇습니다. 미리 넣어야 돼요. 미리 뭘 넣냐? 임차 의향서를 넣으셔야 됩니다. 임차 의향서를 넣고 끝이 아닙니다. 아마 인기 있는 건물은 또 이것저것 물어볼 겁니다. 회사 소개서를 달라든지 매출이 얼마나 되는지 얼마나 또 건전한지 그런 것들을 이제 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입주 시기가 너무 멀리 있다고 해서 여유롭게 보고 천천히 결정해야지 하다 보면은 곧 만실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입주 시기가 2026년 10월인데 나는 2027년 1월에 들어가야 된다. 그럼 입주 시기가 안 맞으니까 포기해야 되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대형 건물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돈만 내면은 다 된다 이런 느낌이 아니거든요. 어떤 업체가 그러니까 얼마나 훌륭한 업체가 내 건물에 들어와서 영업을 하고 있는가 그게 또 건물 측에서 굉장히 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유명한 업체는 앵커 테넌트 같이 앵커 테넌트라는 개념이 리테일 쪽에만 있는 게 아니고 오피스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건물 절반을 사용한다. 그러면 나머지 절반은 수월하게 임차가 맞춰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IT 업체 대표인데 내 사무실 위아래가 마이크로소프트다. 그러면 왠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것 같고 거래처에서 방문할 때도 1층 와서 몇 층으로 가야 하는지 입주 현황표를 볼 거 아니에요. 그때 뭔가 좀 느낌이 다르죠. 뭔가 좋은 차 타면 하차감 같은 게 있잖아요. 오피스에도 그런 게 있거든요. 투자자가 방문한다. 그러면 또 느낌이 다르죠. 투자자가 많이 방문했으면 좋겠죠. 그러니까 이제 입주 시기가 안 맞는다고 해서 그 건물이 마음에 들매도 불구하고 먼저 포기하시지 마시고 한번 문의를 해주세요. 최대한 건물 사정에 맞춰보고 또 귀사의 이제 영업 현황이 굉장히 좋다면은 그걸 이유로 또 건물 측에 설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회사가 좋을수록 그리고 건물주가 유명한 회사를 선호할수록 케이스마다 다르겠지만 조율해 볼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보통 대형 건물은 펀드가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개인이 아니고 펀드인 경우에는 임차사의 스펙이 펀드의 그런 자금 조달이나 그 여러 가지에도 좋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특히 더 얘기해 볼 만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 외에 궁금하실 법한 것들 제가 쭉 올려볼 테니까 잘 살펴봐 주시고요. 기타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